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해가 가고 네. 벌써 2년 한 해가 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이사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일단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우선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사학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걸 조성을 해서, 물론 정부 교육부가 조성을 한 거죠. 해서 이제 재단을 설립했고, 그 취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학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죠.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지원 비중이 좀 컸다고 하면 한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2010년 전후로 해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워낙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저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사립대학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사업을 좀 꼽아보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융자를 해드린다든가, 상당히 좋은 조건의 융자죠. 그 다음에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42개의 행복기숙사를 저희들이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국 사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 법인들의 예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집계받아서 분석하고 이거를 이제 통계내고 그것으로 이제 교육부의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알림이를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그 외에 전국의 사립대학의 회계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컨설팅해드리고, 그다음에 실태 점검하고,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이제 저희 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사업들, 예를 들면 강사 처우 지원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학혁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재단이 맡아서 대행하고 있고, 혹은 전국 대학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연수 사업도 하고 있고 등등.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열거하면 대단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다가 2014년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그때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저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해 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대구 혁신도시에는 저희 재단 외에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몇 개가 같이 내려왔고, 대구에 와서는 저희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지금 취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간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간 소회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지역의 대구대학교 총장을 한 8년 가까이 했고요. 해서 저는 지방 사립대학에, 전국 사립대학의 어려운 사정은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단 이사장으로 오고 나서는 이 어려운 사립대학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지금 상당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선 사립대학에서 보기에는 그 지원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저희들이 제대로 좀 더 실감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취임하고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상당히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그중에 이제 8월부터 한 11월까지 경영 전략 TFT를 구성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희들이 새로 발굴해서 지원해 드릴 사업들도 구상도 하고, 새로운 비전과 과제들도 도출을 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도출된 비전이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이라고 하는 비전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 이걸 작년 12월 3일 날 창립 32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비전 선포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연말에 조직 개편도 단행했고, 그 조직 개편에 입각해서 금년 1월 달에 대규모 인사도 단행을 해서
지금 전 직원들과 함께 금년 새해 초부터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립대학들에게 제대로 지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취임 당시에 임기 내 재단의 정책 역량 강화 그리고 실질적 사학기관의 도약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재단이 그동안 교육부가 요구하거나 교육부가 이제 기대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뒷받침 일들을 열심히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32년 된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저희 재단이 전국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전국 사립대학에 관련된 예결산 자료, 아주 양질의 고급 정보들을 저희 재단들이 다 취합하고 있고 이 자료들을 다루는 사립대학 전문가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두텁게 포진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저희 재단의 큰 강점이고 해서 교육부도 지금부터는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는가 하면 그냥 교육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 저희들의 양질의 데이터들,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립대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이것을 국회와 교육부에 제공하는 이런 정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저희들이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올해부터 강화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던 것이고요.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개편 때 미래정책연구실이라고 하는 조직을 신설을 했고 지금 금년부터 지금 일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월경부터는 예컨대 정책 내용들을 담아서 이슈 브리핑, 이슈 페이퍼도 발간을 하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정책 포럼도 개최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들을 국회와 교육부에 제공되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가 실질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법 개정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일부 성과들이 나와가지고 예컨대 금년도부터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갖추어서 올해 114억 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강원도 지역 총장님들을 다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또 이제 전국에 12월 달에 전국의 대학들의 기획처장 협의회, 부총장 협의회, 사무처장 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협의회에 저나 우리 간부진들이 참석해서 소통하고 듣고 또 저희들의 사업들을 소개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 올해부터 더 강화해서 우리 전국의 대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교육기관의 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다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학령 인구 감소라던가 사립대학 지정 위기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좀 급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재단의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편에서는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새로운 지원 정책들을 발굴해서 새로 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예를 들면 영자 사업이라든가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이라든가 혹은 사학혁신 지원 사업도 이제 도와드리는 것이고 강사 처우 개선 사업도 도와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교육연수 사업도 물론 우리 사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죠. 이런 것들은 뭐 쭉 해왔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이고 사실 새롭게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금년도부터 펼치게 되는 새로운 지원 사업
뭐 두 가지를 들면 하나는 어려움에 처해서 그냥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대학들 지금 입학생도 많이 줄어들었죠. 또 지금 14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국 대학들이 지금 비명인데 그 중에 더 정도가 심한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 지방 사립 대학들이 더 심하지요. 이런 대학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는데 이런 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저희들 전문가 팀이 대학의 재정 사정이라든가 대학의 경영 환경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컨설팅 해드리는 게 중요한 하나의 금년부터 시작하게 될 지원 사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그야말로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 객관적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금 다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구조적인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부는 회생의 절차를 밟아서 다시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일부는 폐교의 절차, 수순을 피할 길이 없는 대학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 직원들을 뭐 당장 폐교되면 길거리에 내앉게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그 폐교대학이 발생하면 그 폐교대학이 흉물화돼서 자칫 지역사회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로, 이슈로, 사회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그 사업을 펼치게 작년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해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그럴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가 금년에 1월부터 새로운 조직이 설치가 됐고요. 작년에 법 개정과 또 작년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에서 하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청산 지원 융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폐교대학의 교수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해소라든가 이런 등등의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금년에 1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처음 편성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해온 것이 드디어 결실을 봐서 작년 12월 말에 저희 청사옆에 주차장터에다가 폐교대학 종합관리동, 일명 아카이브를 막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이제 11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전국 지금 이미 18개 대학이 폐교대학이 있는데 그 폐교된 대학들에서 쏟아져 나온 학적부라든가 재정 회계 자료라든가 인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다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이미 저희들이 폐교대학에서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위한 특별 편입학이라든가 아니면 폐교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던 교수 직원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일들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체계화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연수 사업도 교육연수 센터를 금년에 새로 설치를 했어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래정책연구실이라고 하는 조직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재단이 주도적으로 사립대학에 필요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 혹은 정책들을 저희 재단이 좀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금년부터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잠깐 언급됐지만 작년에 8월부터 한 10월, 11월 초까지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아주 밀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지금 워낙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새로운 비전과 과제와 실천 전략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짰어요. 짜서 이 결과물들을 작년 12월 3일 날이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 기념 행사 때 비전 선포식을 했죠. 비전 2030, 2030년에 우리 재단이 구현하게 될 비전을 이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과제들, 사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천명했던 비전이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압축적으로 담았고, 저희 재단이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일 더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더 발굴해서 전국의 사립학교들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사립대학들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을 행복하게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이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그런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주도하는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선포했다. 그거를 저희 재단 전 직원이 같이 공감을 해서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과 모든 일을 할 때 그걸 아주 유념해서 그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네. 모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금년 들어서 코로나19가 조금 더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글쎄 사그라들지 말입니다.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재단의 전략이 있을까요? 이건 참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국가를 넘어서서 전 지구촌의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지구에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기관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그 재난의 시기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재난을 헤쳐갈 것인가를 지금 전 인류가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하지요. 지금 전국 대학들이 뭐 초중고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지금 이렇게 집합교육이라든가 대면교육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안 해봤던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 이걸 이제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빨리 이런 그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국의 대학들이 갑자기 닥친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해본 적도 없고 시설도 갖춰져 있질 않고. 그래서 저희 재단이 그런 대학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드리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미래 혹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시설 투자,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재단 자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연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 대학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데 저희 재단에 와서 그동안은 집합교육도 하고 뭐 숙식교육도 하곤 했지만 숙박교육도 하곤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뭐 당연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 자체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투자를 작년 연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물론 그 이전 시설 가지고도 2년 동안 온라인 교육을 해왔지만 저희들이 이걸 좀 양질의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첨단 시설도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갖췄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교육 연수 사업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순왕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 이제 8년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2014년에 이전을 해왔으니까요. 이전해온 뒤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큰 국가 프로젝트의 취지가 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그 지역사회와 함께 그 지역의 발전,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내려왔으니만큼 저희 재단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난 7년 동안 우리 지역의 대학들 혹은 지역 사회와 머리 맞대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찾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지방 대학의 졸업생들, 청년들의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최대한 지역 대학생들한테 문호를 더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신규 직원 채용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6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대학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고 갈수록 저희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신 지역민들 또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도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대구 혁신도시 혹은 경북의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역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연구해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자세와 마인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